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구 분포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 분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4쪽을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활동 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났는데, 자, 요 활동 문제 124쪽에 있는 활동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세계의 인구 분포도라고 나타나 있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요 세계 지도를 보면은요. 자, 이 인구 밀도를 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밀도가 높을수록 점점 진한 갈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다. 자, 그러면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인구 밀도 가장 높은 지역 봤더니, 자,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여기 보여요. 여기가 바로 어디일까? 여기가 바로 인도예요. 자, 여기 인도,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여기 인구 밀도 높게 나타나는 지역 있죠? 여기가 어디일까? 여기가 바로 중국이에요. 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1, 2위가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자, 역시나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반도들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섬나라들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옆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여기가 동아시아, 중국하고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이죠. 자, 이렇게 아시아 지역은 보세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인구 밀도가 또 높은 지역 어디였죠? 바로 일찍부터 산업혁명이 발달을 해서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국가들이었죠. 거기가 어디죠? 맞습니다. 바로 서유럽 국가들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있는데 여기 있죠. 요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서부 유럽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도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죠. 어, 그리고 여기 미국 북동부 지역 여기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 처음에 이 유럽 사람들이 여기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왔잖아.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 동부 지역으로 먼저 왔었죠. 그래서 이 동부 지역에 먼저 정착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동부 지역이 더 산업이 먼저 일찍 발달을 했어요. 서부 지역보다. 그래서 이 북동부 지역의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죠? 자,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여기 북부 지역,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어디게?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 중에서 가장 큰 이 사하라 사막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 여기는 이제 이슬람 국가들,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몰려 있는 사우디 그 반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도 다 건조기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대륙에 내륙은 다 사막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여기는 건조 지역이라서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여기 아마존 분지라고 되어 있는 지역 있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가 적도선이에요. 여러분 적도선 한번 쭉 그어 볼까요? 자, 여기 영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도선 있죠? 이 위선을 영도선을 쭉 그어 보세요. 이렇게 쭉 그어 보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적도선이죠. 이 적도선, 그리고 이 적도 부근은 자, 무슨 기후 지역이라 그랬죠? 1년 내내 한여름처럼 무더운 열대기후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열대기후 지역은 너무 더워서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데,
자, 여기는 이제 브라질 북부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큰 뭐가 있냐면 열대 우림 숲이 있어요. 열대 우림 숲.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식생들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마존 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마존 들어봤잖아, 그치? 아마존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고, 그 지역이 이제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 숲이 만들어진 밀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워서, 사람이 살기에 너무 추워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어디라 그랬었죠? 자, 일단은 여기 유라시아 대륙,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인데,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여기 미국, 캐나다 북부 지역, 그리고 옆에 아이슬란드. 자, 요런 데는 위도가 굉장히 높은 고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극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지금 이렇게 쫙 펼쳐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 얘를 이렇게 오므리면 어떻게 생겼어? 구체잖아요. 구 형태잖아요. 동그란 구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극지방이 사실 여기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극지방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추운 한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불리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식물도 잘 자랄 수 없고 동물들도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희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서 위선을 한번 그어보래요. 자, 인구 밀집 지역 찾아서 우리 위선 한번 그어볼까? 자, 우리 아까 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온화한 기후, 딱 적당하게 살기 좋은 곳 어디라 그랬죠? 바로 중위도 지역이에요. 자, 그럼 중위도 지역은 위도상 어디쯤이냐 하면은 한 30도에서 60도 사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자, 30도에서 60도 사이 정도. 자, 요 사이예요. 요 사이가 가장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입니다. 자, 이 중위도 지역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자, 세계 인구의 90% 정도는 북반구에 살고 있다라고 했었던 건 기억나나요? 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적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적도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북반구, 아래쪽에 있으면은 남반구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륙을 보세요. 다 북반구에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대륙이 다 북반구에 있으니까 인구 밀도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구 분포 특성에 따라서 세계 각 지역과 인구 분포 요인을 연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구 분포에서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있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있어요. 자, 인구 밀집 지역 먼저 이 중에서 골라볼까? 인구 밀집 지역은 어디가 있죠? 바로 서부, 유럽, 그리고 중국, 동남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구 희박 지역은 다른 색깔로 해봐야 되겠다. 빨간색으로. 자, 인구 희박 지역은 어디라 그랬죠? 자,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캐나다 북부 지역, 그리고 열대 우림숲 밀림이 우거져 있는 아마존 분지,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하라 사막. 자, 요런 곳은 인구 희박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구 분포 요인은 왜 이렇게 어떤 지역은 인구가 밀집돼서 나타나고 어떤 지역은 희박하게 나타나고 그 요인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평균 기온이 낮아서 농업 활동이 어렵다. 자, 연평균 기온이 낮대요. 자, 연평균 기온이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의 평균적인 기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온이 낮아서 농업 활동에 불리한 지역, 너무 추운 지역 어디일까? 여기는 이제 한대기후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 북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온다습하고 밀림이 우거져 있다. 자, 어딜까? 야, 고온다습하다고 하니까 열대기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여긴 바로 아마존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연 강수량이 적어서 물을 구하기 어렵다. 자,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는 무슨 기후? 그치, 건조 기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일까? 맞아요. 사하라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벼농사가 발달을 해서 쌀 생산량이 많다. 자, 어디일까? 자, 벼농사 짓는 아시아 지역. 자, 동남부. 중국 동남부. 자, 그 다음에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자, 여기는 어딜 말하는 걸까요? 그쵸. 서부 유럽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자, 연결을 다 잘 했나요? 자, 여기 활동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5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세계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나라는요. 자, 계절풍 기후의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했어요. 자, 그래서 기후가 상대적으로 좀 온화하고 그리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원래는 많이 살았었어요. 이 남서부 지역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자, 요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자, 한번 보자. 자, 여기 봤더니, 자, 1940년대예요. 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룬 거는 1960년대 이후예요. 자,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6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짓고 사는 농경사회. 자, 그래서 이때는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은지 한번 보세요. 자, 붉은색이 진하게 나타날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거지.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인구 밀도 높아요? 그치, 요쪽에. 여기 남서부 지역. 요쪽에 인구 밀도가 높은 거 보여요? 자, 요쪽이 상대적으로 어떻냐? 평야 지역이 많았어요. 평야 지역이 평평한 땅, 평야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도 유리하고 사람들이 이제 큰 도시를 이뤄서 모여 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자, 반면에 자,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거는 어디일까? 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는 높은 산지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지형 자체가 높고 험준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겨울엔 또 춥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인구가 전통적으로 늘 항상 인구 밀도가 희박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북한도 지금 인구 밀도가 낮죠. 왜 그런 걸까? 자, 왜냐하면은, 자, 우리나라가 땅덩이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남북 방향으로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남한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이에요. 기후가 온화한 온대기후 지역인데 반면에 여기다 써볼까? 자, 여기는 온대기후 지역이라서 기후가 온화한 반면에 여기 북한 지역은 일단 산지도 많고 기후가 냉대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후가 다르지? 기후가 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도 더 춥고 그리고 여기는 또 산지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희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살지 않았고 이렇게 남서부 지역에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많았던 남서부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산업화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산업화 이후에는 자, 인구 밀도치 높은 데가 어디예요? 자, 여기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있는 수도권 지역이죠. 수도권.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도인 서울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서울 주변을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그리고 인천까지 여기를 우리가 수도권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 여기 요 지역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요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책에다 줄을 쳐보자. 자,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요. 인구 분포가 변화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자,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촌락은 이제 시골을 말하는 거야. 농어촌 지역 있죠? 자, 이 촌락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자, 도시하고 촌락은 서로 반대되는 거지. 자,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한다 그랬죠.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떠날 이 촌락촌, 향할 향, 도시 도자예요. 그래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그거를 이촌 향도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농경 사회일 때는 다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직업이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직업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촌향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많이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제는 수도권에 산다고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공업이 중공업이 주로 발달을 했었던 이 부산과 대구나 이런 그리고 또 이제 대도시가 어디가 있냐면 서울이 일단 제일 크니까 서울은 특별시 그리고 그 대도시를 우리가 광역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광역시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면 1,000만 이상이면은 이제 광역시로 승격을 해줘요. 어디가 있냐면 부산, 울산, 대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도 광역시죠. 그리고 대전, 광주. 자, 요 정도가 있어요. 물론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조금 더 있긴 있는데 그 도시들은 아직 광역시로 승격은 안 됐어요. 자, 요런 큰 대도시로 사람들이 더 몰리고요. 그리고 이 이쪽에 보면 여기 부산, 요 옆에 울산, 그다음에 여기 뭐 창원이라든지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쪽 여수라든지 이런 쪽에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남동. 자, 한반도의 남동 쪽에 있죠. 남동 쪽에 있는 임해라는 거는 가까울 임자야. 그러니까 바다에 가까이에 있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 뭐 울산, 뭐 창원, 뭐 여수, 자, 이런 도시들이 큰 공업 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축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구 희박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인구 희박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높고 험준한 산지가 있는 태백산맥 그리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높고 험준한 산지가 지나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인구 밀도가 변화되었는지 잘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전 세계 인구는 자연적 요인, 인문적 요인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하나요? 균등한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한 거야? 어떤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밀집해서 살고 있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희박하게 살고 있고요. 불균등하죠. 자, 2번. 서부 유럽, 미국 북동부 해안 연안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라서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죠. 인구 밀집 지역인 거는 맞아요. 인구 밀도가 높은 건 맞는데 벼농사 짓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랬죠? 일찍부터 산업혁명이 발달을 해서 산업화를 이뤄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였습니다. 3번, 건조기후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농업활동이 불리해서 인구가 희박하다. 그렇죠. 자, 2번. 자, 기역에 들어갈 말을 고르고 니은에 들어갈 지역을 한번 써보래요. 자, 과거 우리나라 대부분은 농업에 유리한 어느 지역? 그치, 남서부 지역에 밀집해서 살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어디에 살고 있다? 그렇죠. 서울, 수도인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절반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생했습니다.